김민석하고 공동 꼴찌를 했더라고. 초선 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재산이. 이거 돈이 너무 많이 쓰셨나? 뭐 도학하세요? 저희 남편은 저를 여리다고 절대 야 모든 남편이 그래. 아, 그럼 밖에서는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집에 가면 아씨 나 진짜 못 해먹겠다고 뭐 이런. 그 유튜브 키기 전에 누구한테 전화한지 아십니까? 나한테 했어요. 근데 이제 차단당했다는 소문이 자, 지금부터 미르미디어 특별조사청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자, 본 청문회는 중요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께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증인 이외에 이해관계인 기타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관련 증언이나 진술들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선 오늘 증인으로 이 청문회에 나오게 된 강선우 증인, 앞으로 제자리에서 증인 선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뭐 현역 의원 나오니까 쫄았습니까? 맞습니다. 선서 본인은 미르미디어가 실시하는 특별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위원들의 질문에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로서 한 번의 거짓말이 들통날 때마다 미르미디어에 1금 100만 원을 기부할 것을 선서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 됩니다. 네. 받는 건 괜찮아요. 네네. 그래요? 뭐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받는 건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네. 자, 거짓말의 진위 여부는 과학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네, 경북 안동 출신 이동영입니다. 대통령과 동양이지요. 자, 우선 증인은 미친 여자입니까? 네.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미친 여자 소리 들어봤죠? 들어봤습니다. 예, 그것도 대한의사협회장에게 미친 여자라고. 네, 의사에게 미친 여자라고 예. 네, 얘기 들었습니다. 뭐 진단을 내린 건가요?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 답변하세요. 네. 당시에 제가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어요. 네. 근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정지 2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비판하는 논평 냈는데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의료계 목소리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았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말 듣고 그냥 웃으시던데.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예. 네. 근데 그분이 우리 증인한테만 미친 여자라고 그런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한테 막말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뭐 판사한테도 하고 정치인한테도 하고 동료 의사들한테도 하고요. 동료 의사들은 그때 같이 병원 문 안 닫는다고 뭐 배신자니 뭐니 그런 취지의 막말을 잔뜩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막말 폭격기 수준이었다. 예. 네. 근데 뭐 의사협회뿐 아니라 각종 이권 단체에서 국회에 로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법안 해달라는 것도 있고, 저 정책 관련해서는 막 부령이나 대통령령은 요렇게 막 바꿔달라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미 이름에 사인한 사람들이 그 로비에 의해서 나 이름을 빼달라 이런 경우도 좀 있죠. 우리가 좀 손해인 것 같은데 싶은 이익 단체들이 엄청 압박을 넣어요. 그리고 당 차원으로도 압박을 막 넣고 그런 단체들이. 근데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실제 요게 조금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좀 증폭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의원들은 그 철회를 하기도 철회해달라. 해요. 네.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저도 한 번 있- 있었습니다. 있고. 네. 하여튼 소신껏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선 네. 승리, 초선 승리, 네. 재선 승리, 패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어떻게 꼴찌 할 거 예상했으면 출마를 안 했겠지.
예상 못했었고요. 그 제가 출마 선언을 제가 1등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실 이현주 최고랑 정연희 최고가 나오실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한 일주일 넘고서는 아 이거 꼴찌하겠는데 라는 근데 솔직히 이현주 전현이 나와도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는 이분들이 나오시면은 전 안 될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출마 선언할 때까지는 안에서 네, 안 하셔가지고. 이현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현주 이길 줄 알았다. 이현주 에이. 전현이 당연히 내가 이길 줄 알았다.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나 강선우야. 에이, 그렇지. 내가 이기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현주 전현이가 나와도 가볍게 내가 이길 줄 알았다. 아니요. 자, 눌러주시오 다시. 객관적 판단을 하시는군요. 자기 객관하고 굉장히 잘 되셨네요. 잘해주시죠. 네, 정치인으로서. 이현주와 전현희의 나는 대적이 안 된다. 첫 국회의원 도전 때 금태섭 의원이랑 경선을 했어요. 네. 당시 뭐 증인이 너무 무명이어갖고 힘들지 맞아요. 않겠냐는 예측이 많았는데 맞아요. 승리한 이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때 우리 강서갑 분위기가 준비가 돼 있었어요. 누구 새로운 사람을 받을 준비가. 그러니까 저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거다라는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되돌아보면 그게 되게 그런 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뭐 유명한 사람이어서 내지는 뭐 대단히 뭐 기대가 돼서가 아니고 그때 강서갑의 주민들께서 우리 국민들께서 준비가 돼 있으셨어요. 제가 그냥 거기에 가게 된 거죠. 뭐. 네. 사실 근데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김남국 네, 네. 전 의원이죠. 네. 이제는 굉장히 강력한 후보였는데 김남국을 안산으로 보낸 게 우리 강선우 의원이다. 내가 가야 되니까 너는 가라. 네, 제가 너까지 붙으면 안 되지. 당 지도부에 좀 얘기가 들어간 게 아닌가 강선우 의원에 의해서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제가 그럴 만한 위치나 소위 힘이 있었다면 맨 끝에 3차에 경선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경선 발표했을 때 3인이었어요. 금태섭, 김남국, 강선우예요. 그럼 김남국한테 졌겠는데 원래 그렇게 했으면?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저의 고민이 내가 나가서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되면 쟤는 왜 나왔냐가 될 거고 내가 나가서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표가 갈라져서 금태섭 의원이 다시 되면 저는 완전 그럴 수 있겠네. 예, 그래서 그게 되게 두렵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네. 당에 의해서 김남국을 안산으로 보냈다. 아이 엄마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믿어지긴 하는데. 다들 잘 믿으세요. 메이크업이나 이런 건 스스로 하세요? 의원님? 네, 오늘은 제가 아니 눈썹도 너무 잘 그리셔가지고 네 오늘은 아니 아이의 어머니라고 제가 또 들어가지고 네. 결혼 후에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가셨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둘이서 그- 용감하게 갔어요. 네, 아니 그 한국에서 사실 뭐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키우는 거 너무 너무 힘든데. 네. 본인 얘기죠? 네, 그렇죠. 근데 아이 한 명 한 6명이 붙어도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간 이유 그리고 타국 생활이 힘들거나 뭐 후회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지. 제 공부 플러스 조금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덜 신기하게 쳐다보는 환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컸었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아마 돌이켜보면 제가 우리 아이 발달장애 있고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걸 저 스스로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그때 아이가 3살 그 정도 됐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갔는데 되게 외롭고 노을만 지면 눈물이 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다시 가고 싶고 어떨 때는 다음날 이렇게 잘 때 내일 아침이 되게 늦게 왔으면 좋겠다 막 자고 일어나면 한 일주일 정도 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럼 한국에서 처음부터 위스콘신으로 결정을 하고 네, 입학 결정을 네. 하고 간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육아와 학업은 혼자서 다 감당을 뭐 해내신 거예요?
뭐 육아를 제가 거의 못했죠. 뭐 일회용 그릇에 맨날 뭐 먹고. 저희 아니, 그래도, 아이는 제일 일찍 그 어린이집에 가서 제일 늦게 돌아오는 아. 애였어요. 네, 네. 그러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교수까지 되셨다고 네. 들었는데 다시 그럼 한국으로 오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때가 2016년도였거든요. 그 2016년도가 제가 나간 지 이제 딱 10년 되던 해였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 취직하듯이 민주당의 비례대표 신청을 했어요. 정말 아는 의원, 아는 당직자 한 명도 없이 정말 취직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덜렁 와가지고 면접도 보고 막 저 아무도 그렇게 안 했는데 저 혼자 막 판넬 들고 가서 면접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뒷번호 31번 이었는데 앞에 29번으로 알려져 네, 있는데. 앞에 두 분이 등록 안 하셨어요. 아. 어차피 등록해봤자 안 되니까. 네, 안 되고 돈만 내야 되니까 안 하셔서 29번 되고 그리고 이제 유세단을 막 같이 돌았는데 뭐 29번 명함이지만 이렇게 막 들으면서 저 민주당 강선우입니다라고 하는 게 막 너무 좋아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봄방학이었거든요. 미국 학교가. 그래서 요번 학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바꿔서 하고 그만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한국에 돌아오시고 나서는 그래도 미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뭔가 이런 우울감이라든지 뭐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아지셨겠네요. 저는 그랬는데 네. 저희 아이는 한 3, 4년은 되게 힘들어했고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또 학교도 안 보내고 못 보냈어요. 그래갖고 뭐 조금 적응하는 게 더 오래 걸리긴 했었어요. 네. 저는 좋았어요. 또 특히 이제 올 여름에 무더위가 역대급으로 길어진다고 합니다. 비도 많이 오고요. 그럼 잘 때 더우면 땀나서 꿉꿉하고 짜증나서 잠자기 힘든데 여름날 우리의 숙면을 책임져줄 역대급 아이템을 소개해드립니다. 수면 공감에서 만든 더 쿨쿨 냉감 패드와 냉감 이불인데요. 자, 냉감이 뭔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냉기가 돌면서 기분 좋게 차가운 고기능성 원단을 말합니다. 자, 여기 2025년 신제품에는 수면 공간만의 PCM 나노 공법을 적용해서 자는 동안 시원함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는데요. 자, 이거는 진짜 안 써보면 어떤지 모를 정도로 정말 시원합니다. 네, 그리고 통기성도 뛰어나서 뽀송한 상태로 쾌적하고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더 좋은 건 이게 흰색이지만 원단 특성상 항오염성이 강해서 때도 안 타고 내구성도 강해서 오랫동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는 오코텍스 인증까지 받았고요. 게다가 가격까지 착하니까 이번 기회에 푸짐한 혜택 같이 받으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식몰 회원가입 후에 풀세트 구매 시에 필로우 미스트 기본 사은품으로 제공되고요. 풀세트 구매 후에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 팁이라고 남겨주시면 세탁망을 추가로 드리는 이벤트 중이니까 꼭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한정 수량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품절 전에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덥다고 에어컨 틀어놓고 자면 몸에 감기 네. 걸려요. 냉방병. 네. 그럴 때 우리 수면 공감 더 쿨쿨 냉감 세트 베개와 이불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잠이 최고입니다. 그럼, 근데 무더위에 잠 못 자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렇죠. 너무 네, 그렇죠. 네. 네. 아이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부부를 위해서도 냉감 세트. 올여름 베개와, 필수품입니다. 매트까지 좋습니다. 네. 광고주 여러분, 저희 야매청문회 광고 자리가 아주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럼요. 네, 지금 들어오시면 아주 좋은 가격에 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미르미디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이제 대구 출신이고 맞습니다. 증인의 남편은 김앤장 출신. 대구 김앤장. 대구 앤드 김앤장. 네. 그래서 조합이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도 남편이 김앤장이라서 이런 거 댓글에 나와요. 법적 문제가 나오면 뭐만 마음에 안 들면 아니 그렇게 따지면 김한규 이소영은 뭐야? 항상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요? 같이 네. 나와요. 김앤장 안 된다면서. 세트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2016년도에 내가 비례 공천 신청을 하실 때 국힘으로 신청하셨으면 더 편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저는 민주당 말고는 뭐 이렇게 어디를 그렇게 생각을 그냥 안 했었어요. 그냥 세상을 좀 바꾸고 싶고 좀 빨리 바꿀 수 있는 일이 뭐지? 정치하고 싶은데 민주당에 써야지. 그냥 이렇게 그냥 사고에
흐름이 그렇게 갔었거든요. 국힘은 고려 대상도 아니었네요. 네, 뭐 굳이. 그럼 옆에서 남편이 그게 아니야. 우리는 거기 아니잖아. 우리 그게 아니야. 이렇게. 아니면 이제 부모님께서 대구 부모님. 그게 아니야. 아니, 저는 어렸을 때는 대구에서 이렇게 그 지역 감정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저 어렸을 땐 더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청소년기쯤 되면은 반항심으로 되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민주당보다 더 왼쪽의 정당 지지하는 대구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저도 사실은 지역이 포천인데 포천만 해도 뭐 김대중은 빨갱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알고 네, 네, 민주당 빨갱이 네. 뭐 이런 호남 정당이야. 빨갱이야. 네. 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럼 부모님이 네. 민주당으로 공천 신청한다고 하셨을 때 너무 놀랐고 배신감 느끼고 그러진 않았나요? 그때 한다고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고요. 다 끝나고 나서 그냥 아시게 됐는데 네. 화내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뭐 아니, 그냥 자식이 괜찮다? 이기면 부모 없다고 네. 결국은 응원해줘요. 그렇죠? 별말 안 하셨어요. 네. 근데 뭐 제가 또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그걸. 네.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배우자가 이제 로펌 변호사고 재산이 많을 것 같잖아. 당연하죠. 많죠. 미국에서 교수도 했고. 네, 많을 거예요. 조금 많지. 근데 공직자 부자들의 조건. 네, 네. 공직자 재산 공개 보면 늘 꼴찌야. 특히 초선 때 김민석하고 공동 꼴찌를 했더라고. 초선 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재산이. 이거 돈을 너무 많이 쓰셨나? 그럼 뭐 도학하세요? 아니면 배우자 재산은 공개가 되는데? 다 같이 되죠. 배우자도 되고 그 자녀도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초선 때는 마이너스였는데 최근에 약간 플러스 됐는데 살펴보니까 갖고 있는 건물을 팔았더라고. 팔아서 약간 플러스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다 대출이었고 네. 또 제가 결혼을 엄청 일찍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이었고 아기 아빠는 연수원 다닐 때였거든요. 어머. 그러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빚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아기 뭐 병원비, 치료비 이런 것도 아끼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요만큼이라도 갚을 돈이 있으면 그거 나중에 갚아도 돼 하고 여기에 쓰고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갚지 못한 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네. 왜냐면 이렇게 스타일이나 이런 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귀티가 나셔가지고 뭐 부유한 집에 자랐을 것 같아. 약간 나경원 의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배경이. 그러니까요. 예. 옷빨이 좋아요. 비율이 포션이 좋으셔가지고. 네. 옷빨이 좀 괜찮아요. 자, 사실 우리 의료보험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은 난치병, 특히 맞아요. 아이들 희귀 난치병 등에는 많은 치료비가 든다고 들었어요. 네. 국회의원으로서 또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의 전체 약품비에서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밑돌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은 최하위권에 속하는 수준인데요. 법안도 몇 개 발의하셨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잘 돼 있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걸 숫자로 여타 그 건강보험제도 비슷한 나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보장성이 높냐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한 60% 중반대고요. 비슷한 보험체계 가진 여타의 선진국들은 80%가 넘어요. 그 보장성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개선할 룸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근데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소위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약사 입장에서는 수요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연구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아요. 근데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약을 연구하고 개발하다가 그거의 부작용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제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너무 비싸요, 그게. 그리고 한국에 없는 약도 많아요. 그러면은 환자 본인이 그걸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그러면은 그 약값도 다 내가 내는 거고 수입할 때 관세랑 부가세가 붙잖아요. 그것도 내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109분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요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 관련해서는 자가의약품 관련해서는 관세랑
부가세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무지하게 싫어할 거예요. 이제 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요. 네. 달라지겠죠. 네. 예, 네. 왜 그것만 특별해? 그러겠죠. 네. 제 친척 중에서도 발달 장애 아동이 있어요. 그 친구 엄마는 그 소위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초슈퍼 엘리트예요. 근데 결국 직장을 간뒀어. 그러니까 네. 내가 엄마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애가 커가면 커갈수록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의 손실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또 손실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저는 국가에서 좀 케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가가 부담을 지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으면 개인이 생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간병살인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 5월 발달장애 딸을 어머니가 살해하고 스스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38년을 돌봐온 딸이 암 선고까지 받자 함께 세상을 등지려고 한 겁니다. 존속 살해도 범죄입니다. 하지만 JTBC가 입수한 간병 일지에는 매일매일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려야 했던 어머니의 고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사실 정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표현했을 때 이건 24시간 일하는 거야라고 하지만 정말 24시간이거든요. 정말. 그렇죠. 아이들이 커도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밤새 그냥 화장실 실수 이런 것도 끊임없이 걱정을 해요. 아이가 30이든 40이든 50이든.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등치도 커지고 힘도 세지고 그러는데 부모는 늙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이게 물리적인 힘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툭툭 무릎이 꺾이는 거죠. 그리고 분리되는 시간이 없어요, 정말. 화장실도 문 열어놓고 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가 화장실 갈 때도 그렇고 내가 갈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나만의 영역 같은 거는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부담을 져주지 않으면,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개인은 정말로 생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아지기를 이번 정부에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내주길 바라고. 우리 강선우 의원님 보면 이제 별명이 샤샤핑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제 힘든 얘기 뭐 여러 개 하셨지만 그거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항상 이렇게 미소를 머금고 있어서 주변에 꼴찌를 좀 맨날 웃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여러 번 너 꼴찌야 라고 불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매주 하루에 2번씩 꼴찌. 아니 근데 이거는 뭐 합의된 질문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처음에 이제 그 민주당 뭐 해서 이제 정치할 거야라고 했을 때 남편분께서 네. 너무 이제 여리고 한데 혹시 그런 데서 상처받을까 해서 반대하시거나 이러시진 않으셨나요? 저희 남편은 저를 여리다고 절대 모든 남편이 그래. 그럼 밖에서는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집에 가면 아이씨 진짜 못해먹겠다고 뭐 이런.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감사 보면 오히려 그 정부 측의 심정을 이해를 하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은 뭔가 남편분에게 나 진짜 너무 힘들다 못해먹겠다 막 이런 토로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요? 예. 그쪽에서 하죠. 아니 그럼 항상 이렇게 웃고 계시는 거는 뭔가 내가 의식해서 좀 더 내가 웃으면서 행복해져야지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항상 그런 표정이 지어지시는 건가요? 이렇게 약간 상황마다 제가 되게 딴 생각을 잘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왜 보고 그 상황이 혼자서 되게 픽 웃긴 거 있잖아요. 근데 가끔 유머 코드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 혼자 이렇게 또 웃음 참고 있으면 옆에 이렇게 보면은 왜 똑같이 참고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냥 저 스스로 제가 좀 재밌기도 하고. 네. 본인이 유머 감각이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내가 왜 좋아라고 물어봤을 때 너 웃겨서라고 말한 사람이랑 제일 잘 맞았어요. 남편분이랑 그래서 그렇게 잘 맞으시는 건가요? 나 왜 좋아 그러면 너 웃기잖아. 남편분한테도 들은 얘기 같은데 이거는. 네. 그럼 혹시 남편분이 12월 3일 계엄 때 네, 이제 네. 국회로 가실 때도 네. 뭐 이렇게 뭐
걱정하신다거나 못 가게 하신다거나 뭐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때 아마 남편이 다른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밖에 나가면 누구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러길래 뭐 있거나 말거나 가야 되지 않겠어? 그냥 그랬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다 마지막인 줄 알고 그렇죠. 다들 그렇게 하셨다고. 뭐 밖에 누구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그 한마디 했던 거. 사실 우리 전창걸 위원장이 이제 너랑 있으면 웃겨 이런 말 때문에 개그맨도 하신 거잖아요. 아, 그럼요. 사건 이후로 못 웃기고 있어요. 사건 이후로 한 20년째 못 웃기고 있는 거예요. 못 웃기고 있어요. 보수 언론을 필두로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강성이니 뭐 개딸이니 민주당이 끌려다닌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정당이 사회를 가장 늦게 닮아가는 집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게 먹을 파이가 작아짐에 따라 이미 굉장히 양극화가 돼 있고 이미 굉장히 날이 서 있어요. 예전에는 좀 저는 부드러웠다고 생각해요. 뭐 너도 좀 나눠가지고 나도 좀 나눠가지고 우리가 윈윈이 되는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네가 져야 내가 이기고 내가 이기려면 너를 밟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우리 사회 현상이 고스란히 정당의 투영이 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내지는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지지자들이 강성이다. 저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뾰족해진 우리 사회를 정당이 그냥 그 모습을 닮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 분위기가 또 굉장히 좀 유하게 바뀌고 먹고 살기도 훨씬 좋아지고 서로 나눌 수 있는 파이가 막 생기고 만약에 또 그렇게 된다면 저는 또 우리 정당의 모습도 또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와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문자 폭탄 받은 적 있죠? 뭐 지금도 계속 지금도? 맞아요. 네. 지금도 계속 그래 이렇게 말했지만 보면은 속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다시 뭐 또 좀 여쭤볼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는 이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라고 답을 드릴 때도 있고 그래요. 참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조중동에 욕먹는 것보다 지지자들이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나쁜 말 하면 더 더 속상할 것 속상하지.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지나고 보면 대부분 맞는 말씀들이 많아요. 지나고 지지자들의 보면. 얘기가. 지나고 보면. 그래서 예전 문자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보잖아요. 그럼 그래 이거 맞았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집단지성이 되게 무서운 건 거예요. 근데 강선 의원님은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귀티가 나고 지금 운동하시는 때도 저 운동하는 브랜드가 뭐지? 진짜로 그렇게 유심하게 볼 정도예요. 물론 옷태도 너무 좋은데 저만 강선 의원님 유심히 보는 게 아니라 2023년에 한국일보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강선우 패션 에티켓 와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의정 활동 하실 때 또 단호한 입장을 취하실 때는 더블 브레스트 자켓, 예. 그리고 또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을 때는 패턴 자켓, 그리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을 때는 또 스카프를 활용한다. 이렇게 기사가 아주 패션 전문가 기사를 그렇게 썼더라고. 예.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야, 역시 정치인은 이게 모든 것으로 다 표현을 해야 된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맞나? 아니 그냥 포장을 그렇지. 그냥 입었는데 그 기자가 포장을 뭐 이렇게. 저도 그거 보고 알았어요. 정말요? 내가 단호한 입장이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정말요? 그럼 보고서 옷을 알았어요. 고르거나 할 때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날 입고 가시는 아침에 거예요? 그리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제가 한 2주 동안 빨래를 못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속안에 입는 되게 초록색 반팔 티셔츠를 이틀 연속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받았어요. 하루에 선거운동 해놓고 다음날은 안 해놓고 그 사진 나눠서 한 거 아니냐고. 왜냐하면 제가 그날 기발한 양말까지 똑같이 신었었거든요. 외박이다 저거.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신을만 해가지고. 아니 보통 사람들이 외박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우리 박지희 씨가 결혼 전에 똑같은 옷 입고 오면 너 집에 안 들어갔지 어제? 다들 그러죠. 바로 다들. 집에 안 들어갔지? 남자 향수 냄새가 나는데?
샴푸 냄새 어제랑 다르다고. 아니 지지자들 눈이 날카롭네요. 그래서 그냥 그날 아침 가능한 거. 네. 아 정말 그렇게 입으시는 네, 거였어요? 그날 아 저 아침 정말 가능한 이때까지 거. 나오실 때마다 네, 네. 정말 티셔츠 하나도 의심하게 보고 오늘도 진짜 아베씨 목 좀 이렇게 너무 멋있는데 그냥 잡히는 대로 입으시는 지금 약간 거예요. 에르메스 같지 않아요? 뭔가 뭐가 이게요? 아니에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아울렛에서 사는 거. 근데 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강선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옷발이 좋으시다. 옷발. 네네. 옷발이 좋으려면요, 여러분 몸매 관리가 중요합니다. 몸매 관리 하시려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휴닉 사주 중요하죠. 제가 식단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의 시작에서 다이어트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주 식단을 소개합니다. 쫄쫄 굶어서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는 더 이상 노 안 됩니다. 네, 23kg를 감량하신 직원의 레시피대로 휴닉 식단 세트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식단 관리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한 식물성 단백질 베지어트는 맛은 물론이고 드신 후 속이 편안하고 한 끼에 적합한 영양 밸런스를 골고루 설계해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유산균을 모두 보충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이어트는 식단이 제가 진짜 다이어트 진짜 평생 다이어터인데요. 식단이 80%입니다. 네,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거를 딱 정해주는 대로 딱 식단 관리를 통해서 휴닉 사주 식단을 딱 맞춰주시면요.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식단 관리를 통해서 마이너스 4kg, 마이너스 10kg 이렇게 성공한 후기도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진행하는 네, 지금 이벤트가 있는데요. 배송 메시지에 야매 청문회를 남겨주시면 2만 원 상당의 그린 클렌즈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휴닉 한번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딱 4주 식단으로 짜여 있어서 내가 뭐 골치 아프게 막 이렇게 고민할 할 필요 필요 없이 없다. 그냥 네. 이대로만 드시면 됩니다. 네. 네. 증인은 지역구 관리를 잘한다.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강선우처럼 지역구 관리를 해야 네. 실제로 초선 때보다 재선 때 득표율이 더 올랐어요.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지역구 관리하는 비결이 혹시 따로 있나요? 비결은 아니고요. 저는 한 3분 정도 모여 계시다. 근데 내가 갈 수 있어. 그러면은 가요. 기준이 3인입니다. 아 그러면 뭐 그냥 어떤 자리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 오늘 뭐 그렇게 뭐 술 한잔 하기로 했어. 그랬는데 일정 보고서는 제가 갈 수 있으면 저 가도 돼요? 뭐 그냥 그렇게. 증인의 지역구가 넓기도 넓고 최근에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강서가 인구가 많은 구 중에 하나죠.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걸 막 누비는 거예요, 그렇게? 뭐 강서 갑이니까요. 네, 갑 3분의 1. 아, 그래서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네. 강서 갑에서 몇 선 정도 예상하십니까? 아유 뭐 그런 거 없고요. 아니 왜냐면 놓치기가 너무 아까운 게 강서구, 강선우 이게 완전히 무슨 뭐야, 진짜요. 이게. 이름이 라임 라임이 맞. 요즘 사람들 중요해요. 라임 야 진짜요. 그거 그렇게 되는 의원들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라임이 맞는다는 거는 운명이네. 운명이네요. 네, 운명이다. 강서엔 강선우. 우리 증인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 캠프에서도 활약을 하셨고 이번 선거에서도 또 많은 활동을 해주셨는데 새로운 정부, 새 대통령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김민석 수석이 표현한 말이 저는 되게 딱 맞았는데 유쾌한 토론과 합리적인 실행감. 그리고 저는 그때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 국회 앞으로 계엄 때 사람들 모여라고 유튜브 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가 해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회로 와 주십시오. 그게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고 10시 27분인가 했는데 국민 우리 여러분께서 대통령님이 이 모여라고 나라를 유튜브를 지켜주세요. 켜신 게 20분 정도 후였어요. 그러면은 그 판단과 실행에 딱 20분 걸린 거잖아요. 평소에 시대 정신을 읽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시대 정신을 가장 잘 읽는 정치인. 그 유튜브 키기 전에 누구한테 전화한지 아십니까?
나한테 했어요. 근데 이제 차단당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우리 새 대통령과 식사 자리도 같이 많이 하셨잖아요. 나물 좋아하시고. 나물 맞아 나물. 그리고 파김치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남기는 거를 되게 아까워하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경북 안동 중에서도 오지입니다. 그 동네가. 그래서 이 생선이나 이런 거를 접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물 이런 종류를 먹어요. 옛날에 먹어왔던 그렇지 것들.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중학교 때서 해 먹었어요. 먹어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런데 우리 또 대통령님이 해산물 못 드셔봤기 때문에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꼬북상에서 나온 게장. 게장. 간장게장. 이게 아버지가 취미로 낚시를 하셨는데 이분은 그 아버지가 낚시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언젠가 수산물 판매자가 되겠다. 찐이네. 예. 양매청문회에서 국내산 연평도 간장게장. 너무 맛있어. 예, 요즘 구하기도 힘든 살이 꽉 찬 서연평도 암꽃게와 단호박, 밴댕이, 황태머리 등을 넣어서 가마솥에 푹 달인 맛간장으로 만든 간장게장입니다. 수율 좋은 암꽃게로 만들어서 한 입 물면 입안 가득 게살을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동 상태로 출고되며 배송 과정에서 해동되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게장은 1, 2일은 신선한 맛, 3, 4일은 잘 익은 맛, 4, 5일은 숙성된 맛을 즐길 수 있으니 취향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꽃게 제철 시기는 4월부터 6월이라서 지금 주문해서 맛보면 제철의 깊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꼬복상해에서 간장게장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형TV 시청자를 위해서 새우 4마리 보너스로 또 드린다고 하니까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TV 남겨주세요. 꼬복상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너무 양념게장 맛있겠다. 맛집은 많은데 간장게장은 진짜 맛있게 담기 힘들거든요. 신선해야 되고 또 비리지 않아야 되고. 뭐 정치 활동하려고 바쁘실 텐데 새 식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자리는 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거의 없어요. 아이고. 진짜 거의 없어요. 네. 일단 집에서 밥 먹을 일이 정말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시간,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다 각기 다르니까 뭐 주중에는 정말 거의 볼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바쁘시게 사시라고 남편이 계속 정치하라는 거 아닌가요?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랬을 수 있죠. 떨어져 있을 때 정말 좋았는데 갑자기 돌아왔는데 진짜 우리. 떨어져 있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가요? 근데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 때도 남편분이 엄청 도와주시더라고요. 옆에 와서. 엄청 도와준 게 제가 봤을 때는 없고요. 아우 깜짝이야. 있을까봐 조마조마했네. 없고요. 심지어 그 마지막 날 있잖아요. 진짜 전당대회 날. 그날은 끝에 끝나기 한 몇 분 전에 왔어요. 그날 본인 볼일 다 보고. 사진만 찍혔구만. 네, 그래서 아니 막 남편이 엄청 외조 잘하는 남자면은 솔직히 같은 여자라서 질투가 나거든요. 네. 아니 저 부족한 게 남편도 저렇게 잘해준 내 남편은 지구상에서 그냥 아주 그냥 뭐 하는 거야 그 짜증나. 유타는 또 결국 오늘 저녁에 심심한 남편분이 맞을 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네, 다행이네요. 저는 기대가 정말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나 치지 않았으면 수준이 아니고 사고를 쳤으면 나한테 얘기는 좀 해줬으면 정도여서. 새 정부가 딱 시작이 되면은 새 정부로서 어떤 일을 해주고 어떤 게 바라는 게 있는지 좀 개선이 되면은 좀 삶의 질이 올라갈 것 같다. 좀 그런 부분 넓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목소리 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확신하고요. 그리고 정치가 무너지면 진짜 사랑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무너졌던 그 사랑들이 다시 좀 제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덜 하게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좋아져서, 잘 돼서.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0.7% 차로 졌을 때도 이제 캠프에 있었고, 네. 뭐 이번 대선도 캠프에 있었는데 본인이 이번 승리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요? 1등 공신 아니요. 이거 네.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돼. 이거 해봐야 됩니다. 이 정도로 내가 1등 공신이지.
지금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뛰었는데 옷도 못 갈아입고 세상에 양말까지도 못 갈아 신고 그건 빨래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뛰었는데 자, 제가 질문해 주세요. 예. 이번 대선 승리는 내 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 거짓 나오면 야 재밌겠네요. 이거 진짜 두근두근하는데요. 야 진짜 남의 청문회 처음으로 빵원이 되겠어요. 거짓. 야 이거 와 이거 검사당기까지 하는 거죠. 거죠. 네, 참인 거죠. 왜? 네. 와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야매 청문회 지금 최초로 지금 빵원이 빵원이 나왔어요. 됐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오. 야 이럴 수가 있나? 국회의원 돈 빼먹기 쉽지 않아. 이준석 한번 부르면 아니 뭐 저렇게 한 3천 나오지 않을까? 오늘 의원님 청문회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짧은 시간에 되게 이게 신기하게 마음이 되게 많이 열리게 돼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 감사합니다. 진짜 청문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예비로 연습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잘 관찰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더 좋은 질문들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미르미디어 야외 청문회, 야매 청문회. 오늘 술 얼마나 먹는 거예요 도대체? 큰 먹으신 것 같아요. 야외 청문회. 수행하신 것 같아요, 혓바닥이. 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